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구성원 여러분, 혹시 상생발전협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 10월을 시작으로 연구원 내 다양한 세대, 직군, 분야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 갈등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총 6번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저는 매 회차 협의회 논의를 이끌었던 위비드 대표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갈등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조직 내 갈등이란 주제는 그 어떤 조직이나 더없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을 피하거나, 두 번째,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외면하거나, 세 번째, 참다 폭발의 극단적인 결론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다룬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럼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점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갈등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다툼으로 여긴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경험상 갈등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엘리펀트 인 더 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결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방 안에 큰 코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다는 의미인데요. 방 안에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따라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리는 문제를 마주하고 현명하게 다룸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조직 내 갈등을 이해하고 그간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며 변화에 동참하신다면 분명 우리에게 반짝이는 지혜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잠시 갈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터부시하는 갈등은 놀랍게도 기존의 생각을 탈피하도록 하며 새로운 역동을 만들고 성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Psychological Safety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들어보셨나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보여줘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구글에서 연구한 고성과팀의 5가지 요소 중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장 핵심으로 꼽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쓴 두려움 없는 조직을 보시면 좋은 리더는 갈등을 추진력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에서는 갈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조정되기 때문에 갈등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혁신을 증진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훌륭한 팀과 평범한 팀의 차이는 어떻게 갈등에 직면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한 팀은 갈등을 공감의 과정이라 생각하여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주하고 다루려고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 결과 생각의 차이 혹은 서로에 대한 답답함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통합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평범한 팀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해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모양새이거나 극복될 기미가 없는 분열 양상을 보이며 관계와 생각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갈등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각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하지 않아 보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과 그 결과로 인해 창의성과 의사결정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한편으론 혹시 우리가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사람이 갈등을 겪는 일은 매우 필연적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3가지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협의 착각 효과입니다. 내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소박한 실제론인데 내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본적 귀인 오류로 내로남불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갈등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갈등을 마주해서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조직은 갈등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연구원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가 보낸 6개월간의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만남의 미션은 바로 협의회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각자가 경험한 연구원 조직 문화를 토대로 함께 머리를 맞댈 갈등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조직 경험 탐색을 위해서 우리 조직의 온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가 경험한 우리 연구원의 소통, 그리고 신뢰, 결속,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소통은 4.8점, 신뢰는 6.1점, 결속은 4.9점으로 신뢰, 결속, 소통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뢰 지수에 비해 결속과 소통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연구원의 조직 문화를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해 봤는데요. 보수적, 정권 따라 오락가락, 끼리끼리, 존중이란 특징이 두드러졌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 스마트, 열정, 협력, 신뢰, 자긍심, 수평적이라고 하는 긍정적 의견들도 꽤 많았고요. 무기력, 무관심, 수직적, 답정너, 애매한 정보 공개, 이해 부족, 밖을 안 봄, 발전 안 해도 됨, 너무 편함이라고 하는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과거에는 좀 더 가족적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점차 관계와 업무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는 변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전체 구성원이 많아지기도 또 세대의 특성과 외부의 환경의 요구로 인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정체성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출연년이기 이전의 NMI, 그리고 NMI이기 이전의 출연년, 이 두 가지 키워드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도 서로에 대한 관심 없음, 성과 중심, 수월성 강조, 정량화, 그리고 모래알 같은 결속력의 가시와 팀 간 견제라는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는 우리가 연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번에는 연구원의 조직 문화 하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해서 전반의 조직 현상을 쭉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연구원에서의 이상과 현실인데요. 조직 전체로는 소통과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매일의 일상은 급한 연락, 회의, 업무에 몰입되다 보니 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본질적 고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연구원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조직 일상이 어떻게 진화하길 바라는지 생각을 모아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5가지 주제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주제별로 변화의 시기와 주체, 그리고 방법에 따라 2x2 매트릭스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가로축을 보시면 왼쪽은 구성원 차원, 오른쪽은 조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세로축은 위쪽은 장기적 측면, 아래쪽은 단기적 측면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구분해본 이유는 연구원 내 다양한 갈등 양상이 있겠지만 상생발전협의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할 영역은 구성원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 주제가 가지는 면적이 사안의 범위와 크기, 무게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회나 회의처럼 무엇을 시도해볼지 명확하게 도출된 주제가 있는 반면 연구원 정체성처럼 다수의 인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안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대화 주제별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연구원 내 신뢰, 소통, 존중 문화를 시작으로 2번째 연구와 행정 사이 갈등, 3번째 회의 문화 개선, 4번째 위원회 더 잘 운영하는 방법, 5번째 연구원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바로 신뢰, 소통, 존중의 문화편을 소개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고 소통이 잘 되면 또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할 때 또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되겠죠. 특히 갈등을 다룰 때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내 신뢰, 소통,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액션 가이드 11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원에서 각자가 신뢰, 소통, 배려가 잘 됐던 경험과 반대로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경험 속에서 현재 우리 연구원의 신뢰, 소통, 존중의 상황을 살피고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원 속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에서 시도할 것, 멈춰야 할 것, don't를 구분해 총 11개의 마인드셋 액션을 만들었는데요. 연구원 속 매일의 일상에서 함께 해볼 11가지 do앤돈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는 내용입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크게 봐달라라고 한 요청도 있었고요. 셋째,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좀 더 대화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게 소중한 것은 상대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친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료의 행복은 곧 나의 기쁨, 친절한 도움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므로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당신이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협업 기반의 업무 추진이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으니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네요. 일곱째, 모두 잠은 자지만 꿈은 다릅니다. 이 말은 다양성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해볼 7가지를 담았고 이어서는 좀 지양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덟 번째, 작은 호기심이 상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홉째,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로 원칙을 준수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0번째, 내가 못하는 건 남도 못할 수 있으니 지나친 최근을 지양할 것을.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걱정을 삼가하자는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특히 이날은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동시에 존중하는 방식을 연습하고자 리튼 Q&A 세션을 운영했는데요. 각자가 서로에게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참여자 모두가 댓글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했더니 서로에 대한 조직 생활에 궁금한 점 많이 꺼내주셨었어요. 연구원에서 만날 접점이 낮은 서로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와 즐겁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자유 게시판을 활용해 더 많은 소통이 일어난다면 서로와 생각을 나누는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소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가 조직의 생산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주제는 연구와 행정 사이의 갈등인데요. 서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협력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서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서로의 거리를 좀 좁혀보기 위한 업무적 차원 그리고 관계적 차원으로 2가지 결과물들을 도출해봤습니다. 우선 연구와 행정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건 솔직함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조직에서 얼마나 솔직하신 편인가요? 만약 솔직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회의감 등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쌓아두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굉장히 견고한 벽이 생기는 걸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솔함을 전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자의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 우리가 충돌할 수는 있겠지만 반박보다는 이해를, 비평보다는 공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먼저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에 대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각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를 사람으로 묘사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구가 바라보는 행정은 친절하지만 늘 바쁘다 보니 다소 사무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행정이 바라보는 연구는 본부나 연구소, 전공별로 다르나 대체로 꼼꼼한 대신 연구 외적인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글로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다 보니 연구는 연구 나름대로, 또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서로의 상황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역지사지를 통해 상대 입장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 파트를 향한 요청은 성공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적 태도로 문제 해결에 힘써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연구 파트를 향해서는 행정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업무가 세분화되어 다수를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행정이 서로와 더 잘 협력하기 위한 안들을 제안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전체 7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금보다 서로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보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서로의 처우에 대한 존중을. 세 번째, 마인드셋과 에티켓 부분인데요. 연구와 행정을 자꾸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동반자로 바라보며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친절하게 다가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능한 선에서 순환보직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되도록 담당자의 부서 이동을 줄이고 행정 파트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일 업무 체험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접점이 적으니 업무 이해도가 좀 낮은 편들인데요. 일일 체험과 같이 서로의 업무를 잠시 경험해 봄으로써 이해를 넓혀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협업 사례 발굴 및 포상인데요. 연구와 행정 파트가 더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연구원 내 소개하고 포상하면 좋겠다는 정책 제언과 마지막으로는 원내 모임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모임을 통해 서로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사이인 연구와 행정이 서로와 더 가까이 그리고 긴밀히 연결된다면 연구 업무 효율화와 협업 시너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회의입니다. 조직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조직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회의라는 공식 커뮤니케이션 자리에서 생각을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명확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는 현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연구원의 회의를 들여다보고 더 생산적인 회의를 만들기 위해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후 상황으로 세분화해서 그라운드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연구원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일주일 평균 2.8회 회의에 참석하고 일회 평균 1시간 정도 진행하며 참여자는 7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가지 질문을 통해 연구원 속 회의 경험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필요한 회의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회의에 필요한 대상 및 인원이 참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각각 평균 6.1점과 6.7점을 기록했고요. 회의에서 얼마나 발언하는지,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와 결과물이 얼마나 잘 실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5점 내외의 응답값을 보였습니다. 사실 회의에서는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회의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산백과의 정의를 살펴보면 회의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며 의견과 정보 교환을 통해 최선의 실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의견 발표나 상사의 명령,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은 회의라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회의는 어쩌면 정보 공유, 상사의 지시사항 듣기, 의견 발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조직의 다양한 회의들을 살펴보니 회의에는 선순환 유형과 악순환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참여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여자가 회의를 적극 제시하여 교류되는 정보의 수준이 높으면 다양한 정보 기반의 논의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참여자들이 생각이 잘 공유되지 않는 회의에서는 새로운 결론으로 나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무식한 사람, 역량이 부족한 사람, 참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생각을 밝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회의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회의는 비효율, 불통, 무성가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효율성 38점, 소통 44점, 성과 51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좀 다른 회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생산적인 회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14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회의 전 단계에서는 4가지의 지킬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회의만 여는 겁니다. 회의에는 참여자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의의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재자는 회의 참여자들에게 미리 고민할 수 있도록 회의 안건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참여자는 사전 공유받는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회의 일정을 꼭 확인하고 참여를 준비해 회의 이후 논의가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회의 중 지킬 약속은 8가지입니다. 특히 회의를 시작하며 도출해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의 주재자는 답을 정해놓는 것이 아닌 듣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4인 이상 회의의 경우 한 사람이 50% 이상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회의 중 말없이 긍정만 하기보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단순히 의견 내세요 라는 말보다는 내 의견부터 말해보라는 것을,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끔 내 의견에 대한 반대는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나와 내 생각을 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없던 일을 제안하는 것은 개선하기 위함이지 나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원칙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후에는 이 2가지가 중요한데요. 위의 과정을 거쳐 결과에 이르렀다면 결정에 동의하고 실행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의 회의 문화를 돌아보며 느낀 점은 우리가 분명 잘하는 점들도 많지만 모두가 함께 공유할 만한 공통의 원칙이 부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14가지 회의 그라운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요? 4번째 주제는 바로 위원회 제도입니다. 위원회 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조직 내 직급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연구원 내는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한 번 이상의 위원회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협의회에서는 각자의 활동 경험을 돌아보고 공통의 개선점을 도출해 지금보다 더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참여했던 위원회를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재설계한다면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 라는 제 질문에 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위원회 활동을 사전, 진행, 사후 단계로 분류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전 9개, 진행 4개, 사후 2개로 총 15개로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단계에서는 크게 2파트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회의와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한 위원회인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인지, 경영진이 결정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위원회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만한 사안인지, 위원회가 연구원 미션에 부합하는지, 기존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지, 타 기관에도 다수 존재하는 위원회인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와 참여위원에 대한 사항인데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참여위원회 전체 인원, 전문성과 자격 요건은 어떤지, 위원회 참여 빈도 등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4가지를 확인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시인가, 절차 모니터링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양한 의사 반영에 참고가 되고 있는지,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 및 수렴하는지, 위원회의 결정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후 단계에서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결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안에서도 연구원 근속 연수에 따라 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예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위원회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경험하는 아쉬운 점을 보완해 각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를 제한해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맡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는 가이드도 제안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 중 가장 무거운 연구원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 구성원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인데요.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비록 연구원 전체 인원 대비 작은 규모의 참여자였지만 연구원 내 외부의 변화를 살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먼저 연구원 정체성을 키워드로 표현해보니 공통적으로 표준기관, 특정과학, 공공기관이라는 키워드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을 기록했습니다. 분명 온도차는 있으나 연구원 전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거 연구원의 역할에서 현재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까지 쭉 연결을 해봤는데요. 연구원이 미래에 더 여러 영역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측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가 모두 미래에 필요한 것으로 각각의 영역과 장점을 인정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통의 방향성에 대한 대화 다음으로 우리 연구원이 내외부적으로 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 원 크리스가 되기 위해 킵, 스탑, 그리고 스타트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예산안 및 인사고가 개선이었습니다. 각 본부마다 인원수에 따른 공평한 예산을 주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안과 고가 산정 기준을 내부에서 정해보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와 함께 연구 주제의 선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동료 평가를 강화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성과가 특출난 사람에게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점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내부 공감입니다. 조직, 제도, 보직자 등을 만들 때에는 현행을 최대한 존중하며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변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사업과 사회 현안 연구 장려입니다. 국가 신산업이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팀이나 부서에 어드밴티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네 번째는 바로 서로 협력,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공유해 힘을 모으자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닌 덕분에 우리가 라는 생각을 토대로 나, 너가 아닌 우리라는 모두가 바로 크리스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직이 보다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조직 안팎을 둘러싼 환경으로 확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방법을 함께 협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원 내 갈등과 관련해 상생발전협의회가 다룬 5가지 주제 및 결과물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매달 2시간씩 각자의 시간을 내 더 좋은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 동참해주신 협의회 구성원분들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협의회 활동이 각 멤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남아있는 아쉬움은 무엇인지 함께 참여의 소감도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연구원 내에서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 직군, 분야의 구성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 조직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것에 관심을 쏟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와 함께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협의회가 갈등 해결의 방법을 찾는 대화 속에서 핵심은 방법 그 자체가 아닌 대화, 공감, 이해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열심히 논의한 결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의 그간 활동이 결실을 잘 맺도록 실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인데요. 연구원에 계신 구성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실행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더 좋은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대화는 이제 2기, 3기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협의회 활동이 같은 조직 속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만큼 더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기보다 갈등을 마주해 함께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기, 3기에서 만날 새로운 분들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